안트베르펜의 교육소 옆 소녀라네. 그 소녀는 이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에서 할아버지와 둘이 살았어요. 소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생활은 결코 풍요롭진 않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산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말이죠. 물론 걔도 있었습니다. 파트라슈라고. 네로의 육체적 지주죠. 육체적 쾌락. 검소한 생활이었지만 행복하게 살았던 두 사람이었는데 안데 파트라슈. 얼마 있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로는 혼자가 돼버렸죠. 그래도 할아버지는 조금이지만 소년에게 돈을 남겨주셨어요. 화가를 꿈꾸던 그를 위해 그림 도구를 살 돈을 말이에요. 소년은 할아버지가 남겨준 돈으로 그림 도구를 사서 할아버지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품평회에 출전한 거죠. 그 품평회에서 상을 받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받으며 그림 공부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는 그것에 대해서 모든 걸 거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당신도 아시다시피 낙선이었죠. 그 일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에게 불행은 계속됐어요. 어느 겨울날 마을에서 돈이 없어져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는 범인으로 몰려 마을 사람들에게 개패를 쳐맞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없어졌던 돈을 찾았어요. 잃어버린 사람의 착각이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범인 취급을 한 것을 사과하려고 그가 사는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집에서 쫓겨나버린 후였습니다. 이 숲속 친구들. 처맞은 건 농담입니다. 제가 그냥 얘기한 겁니다. 도둑에게 빌려줄 방은 없다면서 집주인은 눈보라 속으로 그를 내쫓았다고 해요. 이런 새끼들이요, 바로 도덕적 원칙주의자. 이런 새끼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적 원칙주의자에 가까운 놈들인데, 지금 이제 트위터에서 지랄하는 병신들이 이런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는 지키지 않을 거면서 남한테는 도덕적 쟁을 강요하는 새끼들. 다음날 이 도시의 교회에서 차갑게 변한 소년이 발견됐어요. 파트라슈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혹독한 일을 당했는데도 매우 편안히 잠든 얼굴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며칠 후 어떤 화가가 할아버지가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마을을 찾아왔어요. 이 그림을 그린 소년을 만나고 싶다며. 결국 이 이야기를 보시면요, 책임진 새끼는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진 새끼는 아무도 없죠. 품평회에서 네로를 떨어뜨린 암스테르담의 미술상 그 새끼도 책임을 안 지고, 처음에 이제 돈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한 그 새끼도 책임을 안 지고, 그러니까 돈을 훔쳤다고 얘를 몰아놓고는 얘를 개패듭해서 파트라슈하고 동침하게 한 마을 사람들도 어떤 책임을 안 지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법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고소도 아니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둑놈 새끼한테 줄 방은 없다면서 쫓아낸 비양심적인 집주인 건물주 새끼도 책임을 안 지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겠습니까? 이런 경우엔. 그 화가는 루벤스였죠. 그는 곧 소년의 재능을 꿰뚫어보고는 사비로 장학금을 주고 그림 공부를 시키려고 마을로 찾아왔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그가 며칠만 더 빨리 마을을 찾아왔다라면 소년의 인생은 크게 바뀌었을 텐데, 루벤스도 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아까 전에도 제가 한번 그 얘기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어릴 때 파트라슈, 그러니까 플란더스의 개라는 책을 읽으면서, 플란더스의 이제 애완견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빡침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애들은 죽었어요. 네로는 죽었단 말이지. 뭐 굶어 죽든 맞아 죽든 어떻게든 죽었어.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네로를 이제 그런 식으로 몰아놓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들도 그렇게 입을 싹 닦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의 후손 새끼들은 이제 식민지배 경험을 당한 새끼들이 동남아로 가서 이제 동남아 사람들 식민지배 했던 쓰레기가 됐죠. 그리고 그 중에 또 일부는 그 홍고를 점령하고 홍고 사람들의 손발을 잘라서 네, 자기 개인 소유인 것처럼 노예를 부렸고, 그게 결국 그게 결국 이제 플란더스의 개새끼라는 동화의 교훈인 겁니다. 결국 이제 그런 새끼들은 끝까지 그러다. 책임지려고 하는 새끼는 아무도 없다. 루벤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지? 루벤스가 내 기억에는 네덜란드 놈이 아니었을 텐데. 루벤스가 그쵸, 독일 사람이잖아. 결국에는 이 이야기에서 자기 행동이든 아니면 남의 행동이든 불쌍한 동정심에서 이제 시작했든 간에 결국에는 이제 소년을 도와주려고 했던 거는 독일 사람인 루벤스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역설적이야. 개쓰레기 같은 놈들. 안트베르펜의 교육서 옆 소녀라네. 그 소녀는 이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에서 할아버지와 둘이 살았어요. 소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생활은 결코 풍요롭진 않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산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말이죠. 물론 개도 있었습니다. 파트라슈라고. 네로의 육체적 지주죠. 육체적 쾌락. 검소한 생활이었지만 행복하게 살았던 두 사람이었는데 안데 파트라슈. 얼마 있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로는 혼자가 돼버렸죠. 그래도 할아버지는 조금이지만 소년에게 돈을 남겨주셨어요. 화가를 꿈꾸던 그를 위해 그림 도구를 살 돈을 말이에요. 소년은 할아버지가 남겨준 돈으로 그림 도구를 사서 할아버지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품평회에 출전한 거죠. 그 품평회에서 상을 받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받으며 그림 공부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는 그것에 대해서 모든 걸 거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당신도 아시다시피 낙선이었죠. 그 일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에게 불행은 계속됐어요. 어느 겨울날 마을에서 돈이 없어져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는 범인으로 몰려 마을 사람들에게 개패듯 쳐맞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없어졌던 돈을 찾았어요. 잃어버린 사람의 착각이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범인 취급을 한 것을 사과하려고 그가 사는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집에서 쫓겨나버린 후였습니다. 이 숲속 친구들. 처맞은 건 농담입니다. 제가 그냥 얘기한 겁니다. 도둑에게 빌려줄 방은 없다면서 집주인은 눈보라 속으로 그를 내쫓았다고 해요. 이런 새끼들이요, 바로 도덕적 원칙주의자. 이런 새끼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적 원칙주의자에 가까운 놈들인데, 지금 이제 트위터에서 지랄하는 병신들이 이런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는 지키지 않을 거면서 남한테는 도덕적 쟁을 강요하는 새끼들. 다음날 이 도시의 교회에서 차갑게 변한 소년이 발견됐어요. 파트라슈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혹독한 일을 당했는데도 매우 편안히 잠든 얼굴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며칠 후 어떤 화가가 할아버지가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마을을 찾아왔어요. 이 그림을 그린 소년을 만나고 싶다며. 결국 이 이야기를 보시면요, 책임진 새끼는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진 새끼는 아무도 없죠. 품평회에서 네로를 떨어뜨린 암스테르담의 미술상 그 새끼도 책임을 안 지고, 처음에 이제 돈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한 그 새끼도 책임을 안 지고, 그러니까 돈을 훔쳤다고 얘를 몰아놓고는 얘를 개패듭해서 파트라슈하고 동침하게 한 마을 사람들도 어떤 책임을 안 지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법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고소도 안 했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둑놈 새끼한테 줄 빵은 없다면서 쫓아낸 비양심적인 집주인 건물주 새끼도 책임을 안 지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겠습니까? 이런 경우엔 그 화가는 루벤스였죠. 그는 곧 소년의 재능을 꿰뚫어보고는 사비로 장학금을 주고 그림 공부를 시키려고 마을로 찾아왔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그가 며칠만 더 빨리 마을을 찾아왔다라면 소년의 인생은 크게 바뀌었을 텐데 루벤스도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아까 전에도 제가 한번 그 얘기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어릴 때 파트라슈, 그러니까 플란더스의 개라는 책을 읽으면서 플란더스의 이제 애완견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빡침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애는 죽었어요. 네로는 죽었단 말이지. 뭐 굶어 죽든 맞아 죽든 어떻게든 죽었어.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네로를 이제 그런 식으로 몰아놓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들도 그렇게 입을 싹 닦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의 후손 새끼들은 이제 식민지배 경험을 당한 새끼들이 동남아로 가서 이제 동남아 사람들 식민지배 했던 쓰레기가 됐죠. 그리고 그 중에 또 일부는 그 홍고를 점령하고 홍고 사람들의 손발을 잘라서 자기 개인 소유인 것처럼 노예를 부렸고, 그게 결국 이제 플란더스의 개새끼라는 동화의 교훈인 겁니다. 결국 이제 그런 새끼들은 끝까지 그러다. 책임지려고 하는 새끼는 아무도 없다. 루벤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지? 루벤스가 내 기억에는 네덜란드 놈이 아니었을 텐데. 루벤스가 그쵸, 독일 사람이잖아. 결국에는 이 이야기에서 자기 행동이든 아니면 남의 행동이든 불쌍한 동정심에서 이제 시작했든 간에 결국에는 이제 소년을 도와주려고 했던 거는 독일 사람인 루벤스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역설적이야. 개쓰레기 같은 놈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루벤스하고 대화하면은 요 퀘스트는 끝나고, 잠깐만요. 어린 마음에도 난 그게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되게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사람들의 행동은, 이 이야기가 만약에 이제 160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면, 17세기나 18세기를 배경으로 한다면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사실 또 여기서 또 크게 변하지 않았어. 지금도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냥 자기 화풀이를 하는 거잖아. 옳은 거에 대해서 옳다 그러고 틀린 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우르르 찾아가지고 그냥 개패드 패는 거야. 얼마나 같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이 나서 그 안돼 파타라슈가 생각이 나서 그냥 얘기해봤습니다. 안돼 파타라슈, 거기가 아니야.